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도 사람들과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 오늘 뭐 했지? 분명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겁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정작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화는 자주 받는데 진짜 내 이야기를 하는 전화는 없습니다. 모임은 많은데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합니다. 명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들이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온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돌아가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행복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쓸쓸한가요? 분명 가족들이 있었는데 정작 나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고 다들 자기 일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묻긴 하는데 정말 대답을 들으려고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답도 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거나 아이들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지. 사실은 요즘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가끔 외로워서 힘든데 그런 말은 하지 못합니다. 혹시 짐이 될까봐, 혹시 걱정 끼칠까봐 그냥 참습니다. 동년배 친구들과의 모임도 비슷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데 겉도는 이야기만 오갑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 그럭저럭 지내지 뭐. 정작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느끼는 허무함, 점점 줄어드는 역할에 대한 씁쓸함, 남은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울까요? 카톡은 매일 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진짜로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이런 말은 하는데 정작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하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TV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면서 나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을 때, 웃고는 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쓸쓸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바로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지만 진짜로 만나지 않는다.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관계는 많지만 만남은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연결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있었고 매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려서 돌봐야 했고 살림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각자 바쁩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끔 자식들이 연락합니다. 손주들 목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금방 끊깁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그러면 다시 혼자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나? 이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만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버가 남긴 지혜를 통해 진정한 만남의 방법, 그 세 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남은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부 부버의 산과 결정적 사건. 이야기는 193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빈의 한 기차역,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부버, 당시 60세였습니다. 60세. 환갑을 막 넘긴 나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나이죠. 부버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바쳤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였고 그의 강의는 늘 만원이었습니다. 60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공부했고 이 땅에서 가정을 꾸렸고 이 땅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버에게도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독일을 떠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이 땅을, 평생의 친구들을,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60세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의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절망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친구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철학을 논하고 밤새 토론하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30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부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수님, 꼭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끝날 겁니다. 부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료들, 제자들, 지인들, 학회에서도 만나고 강의실에서도 만나고 카페에서도 만났습니다. 말도 많이 나눴습니다. 철학에 대해, 인생에 대해, 학문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만났던 순간이 얼마나 됐을까? 머리로만 만났던 것은 아닐까? 지식으로만 만났던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순간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이 친구들과의 시간, 이것이 진짜 만남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였습니다. 기차 출발을 알리는 경적이 울렸습니다. 부버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억지로 웃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60년을 살았던 도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 자주 가던 카페, 산책하던 공원들, 모든 것이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졌습니다. 며칠 후 부버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거리의 간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음식도, 날씨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저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이름 없는 난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작은 하숙집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을 읽은 것들을 모두 잃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막막함을.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동료 교수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가게 주인과도 말을 섞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사는 했지만 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는 나눴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힘드시죠?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번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은 많지만 만남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랬던 것은 아닐까?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짜로 만났던 적이 얼마나 됐을까? 어느 날 저녁, 부번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예루살렘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낯선 석양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너아이 한 다오. 그는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독일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집이나 직업,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만남,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도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만남은 없는 세상. 대화는 많지만 교감은 없는 세상. 관계는 있지만 연결은 없는 세상. 부번은 밤새도록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만남인가? 왜 우리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부번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관계 철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60세의 나이에 낯선 땅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만남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웃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퇴하고 나니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사 가고 나니 이웃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만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버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부버가 발견한 3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 핵심 원칙 3단계. 첫 번째 원칙, 나와 그것에서 나와 너로 전환하기. 부버는 인간관계에는 근본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 관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와 너 관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만남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먼저 나와 그것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그것 관계는 상대를 사물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역할로만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상대가 어떤 쓸모가 있는가?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자주 이렇게 대우받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다음 달에 이사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애 봐주는 사람인가? 이사 도와주는 사람인가?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찾는 건 아닐까?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차트만 보고 말합니다. 혈압이 높네요. 약 드세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트의 숫자만 봅니다.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그런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혈압 높은 환자일 뿐입니다. 마트에 갑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건만 찍어줍니다. 2만 원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손님 번호 몇 번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와 그것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역할로만 보는 것입니다. 기능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들은 돈을 잘 벌어. 우리 딸은 효도를 잘해. 이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 딸이 육아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부는 잘하니? 학교는 몇 등이니? 이렇게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이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런 것은 묻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며느리나 사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집안일은 잘 도와줘야지. 명절에는 꼭 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도 부모님이 계시고,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고, 그 사람도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번은 말합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순간, 진짜 만남은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상대를 역할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기능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주는가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남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 관계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고유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묻는데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묻는 건가요? 자식이 대답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이때 그대는 정말 그 자식을 보고 있습니까? 표정을 보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좀 피곤해 보이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요즘 돈은 잘 버나? 애들 학원비는 감당이 되나?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다 보면 정작 그 자식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놓치게 됩니다. 나와 너 관계는 온 존재를 다해 상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 관계는 나의 전 존재가 상대의 전 존재와 만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아이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친구랑 싸웠다가 화해한 이야기, 급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줬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대는 정말 듣고 있나요? 아니면 응응 하면서 TV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저녁 뭐 해 먹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이는 압니다. 할머니가 진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듣는 척하고 있는지. 그래서 금방 말을 멈춥니다. 그냥 재미없어 하고는 핸드폰을 봅니다. 나와 너 관계는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 이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든 사소한 이야기든,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부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과 만나도 그들을 역할로만 본다면 우리는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와 너의 관계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을 대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손주가 말을 걸 때
TV를 끄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할머니가 지금 너 이야기를 듣고 있단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행복합니다. 둘째, 자식을 대할 때 역할을 벗겨내십시오. 돈은 잘 버니? 건강은 괜찮니? 이런 말만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마음은 어때? 힘든 일은 없니? 그리고 정말로 들으십시오.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셋째, 낯선 사람도 나와 너로 대하십시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도, 병원 간호사에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도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고 고맙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하나의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순간 그대도 외롭지 않고 그 사람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나와 너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종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시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현재라는 시간 안에 온전히 머물기. 부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것은 과거와 미래에 살지만 나와 너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현재에 살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과거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대는 진짜 듣고 있나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했지. 나중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정작 지금 자식이 하는 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대는 정말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애가 커서 뭐가 될까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있나요? 그 순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손주는 사라져 버립니다. 부번은 말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오직 현재에만 일어난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만나려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대답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병원에 자주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정말 듣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요즘 무릎이 아픈데 그 얘기 해야지 하고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다음에 또 만나면 이 이야기 해야지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나요?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친구가 하는 말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의 표정에서 피곤함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여기 이 친구의 마음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 순간만큼은 영원이 된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만나는 순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화려한 잔치였습니까? 비싼 선물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손주가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그 순간, 배우자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던 그 순간, 친구와 손을 잡고 함께 걷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은 짧았지만 영원처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현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현재에 없다면 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몇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핸드폰만 봅니다. TV만 봅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째,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십시오. 카톡이 와도, 전화가 와도, 일단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둘째,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미래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만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만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걱정도, 계획도,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기.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날 이해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를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서운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은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만남은 다만 함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100% 이해해야만 진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도, 내가 낳아 기른 자식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도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내면은 너무나 깊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날 아직도 모르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처지가 되어봐야 알지. 이렇게 원망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은 상대를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그대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의 그 고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자식이 그대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그대 곁에 있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대의 모든 고생을 알아주지는 못해도 그대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배우자를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을 아직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늘 곁에 있어줬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함께 있어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도 변했습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처지도 달라졌습니다. 너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100% 알아주지는 못해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그 정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부번은 말했습니다. 만남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남은 다만 진실함을 요구한다. 상대가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넌 날 이해 못해라는 원망 대신 그래도 함께 있어 줘서 고마워라는 감사를, 왜 내 마음을 몰라줘라는 불평 대신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위로를. 그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완벽한 이해를 포기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번은 말했습니다. 만남은 신비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다만 경험할 뿐이다. 완벽한 이해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함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만남입니다. 3부 감성적 위로 및 마무리. 지금까지 마르틴 부버가 말한 진정한 만남의 3가지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사람을 역할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둘째,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셋째,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고 함께 있음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해도 그대의 남은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그 순간이라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친구들과 모였지만 겉도는 이야기만 오갔던 그 자리들을.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도 나누지 못했던 그 관계들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만남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만남의 깊이입니다. 수십 명을 만나도 진짜 만남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만난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과라도 나와 너의 만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든 손주든 배우자든 친구든 혹은 처음 만나는 누군가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역할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의 원망도 미래의 기대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깨달을 것입니다. 진짜 만남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만나는 방식을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부번은 60세의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남은 은총이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준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대도 준비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를. 말이 아니라 존재로,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준비를. 그때 은총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모든 경험이 이제야 진짜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 지혜로 남은 날들을 진짜 만남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대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대의 따뜻한 시선을 믿습니다. 연결되되 소진되지 않는 조용한 위로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이라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